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검찰 공화국에 맞서서 경기도를 지키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있습니다. 6.1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부상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예비 후보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먼저 안 의원님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경기지사 선거는 대선 연장전 성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힘에서는 윤석열 당선자가 김은혜 의원을 자객으로 보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는 누가 돼야 될까? 지금 우리 당원들은 개혁성이 있고 선명한 후보가 누구인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강함이 필요한 이 순간에 안민석을 쓰실 때가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요. 예. 특히 제가 경기도에서 오선을 하는 동안에 넉넉하게 준비된 공약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충분히 김은혜 의원이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 예, 김은혜 의원요. 예. 김은혜 의원을 이제 꺾을 수 있는 그런 준비도 돼 있고 또 민주당원들이 보실 때 선명성과 개혁성을 갖추고 있다. 뭐 그런 말씀으로 제 출마의 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의 연장전으로 보시는 거고 또 김은혜 후보에 맞설 가장 힘 있는 후보가 우리 안민석 의원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최순실을 잡았던 안민석 이번에는 한동훈을 잡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SNS에 올린 글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선. 어떤 점에서 크게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한동훈 검사죠. 예, 검사는 윤석열 당선자의 뭐 핵심 측근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핵심 측근을 권력의 전면에 배치해서 2인자 자리를 내주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인사의 기본을 상식을 벗어난 지명이고요. 예. 단순한 그 차원을 넘어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여집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정말 설마 검찰공화국 그런 시대가 올까? 설마가 역시로 확인된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보고요.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저는 이분을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보는 게요. 그 채널A 의혹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의혹 수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압수당했으나, 네. 그럼 당연히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공직자 신분으로서 본인의 핸드폰 비번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예. 예.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 이건 너무 비상식적이고요. 예. 민주당하고 이거 협치를 안 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아주 불통의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저희들의 한동훈 장관 임명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냥 대통령이 뭐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임명하면 그만이니까는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예. 강하게 좀 입장을 보여주는 그것이 저는 민주당다운 강한 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우니까 한덕수 총리의 인준을 거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의 기본이나 상식을 갖추지 못했고 또 정치 보복을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고문을 향한 수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경기도지사에 김은혜 의원을 자격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김은혜 의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대장동을 탈탈 털겠다. 네. 이재명을
잡겠다. 예. 노골적으로 발톱을 지금 드러낸 것이죠. 예. 이재명뿐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172명이라는 그래도 우리는 가반이 넘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야당의 어떤 결기와 강단을 보여줘야 될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내각 인선의 파장이 6.1 지방선거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보고요. 네. 그 인사가 만사고 특히 정호영 복지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 자녀들의 병력 비리 또 편입 입시 비리. 네. 병력과 입시 비리는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호영 내정자는 당연히 그 지명을 좀 철회를 당선자가 해야 되는 심각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고요. 네. 계속 이걸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 국민들 보실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국민들을 우습게 보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계속 터지면은 결국엔 6월 1일 선거에서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단지 문제는 이제 저희 민주당도 빨리 정신 차리고 지방선거 전열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뭐 제2의 조국 사태다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의 10분의 1만 틀어도 네. 그래도 국민들은 좀 그래도 균형 있게 정치를 하구나 이렇게 볼 것입니다. 정호영 내정자의 자녀들에 관련된 수사. 네. 여기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10분의 1만이라도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본인들 뜻하면 이 수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요. 예. 검찰이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고 선택적 정의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예.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뭐 검찰의 선택적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이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검수완박 법안, 검찰의 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검수완박보다는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검찰 정상화요? 예. 네. 저희도 투태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생도 챙기면서요. 그리고 이번에 검찰 정상화는 이제 당론으로 이미 정했고, 네. 저희들로서는 이미 이제 화살의 시위가 이제 떠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검찰 정상화는 촛불 광장에서 국민들의 명령이었고요. 저는 저희들이 대선 패배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뭐 내로남불 이런 거로 보이지만은 네. 본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선 패배 이유는 촛불 광장에서 국민들이 외쳤던 국민들의 명령을 네. 개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기회입니다. 네. 검찰 개혁의 역사적으로 마지막 이 기회인데 이 기회를 저희들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6.1 지방선거에서 민생과 관련된 이슈는 온데간데 없고 이 검찰 개혁 과제 또 언론 개혁 과제 뭐 이것만 지금 남아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6.1 지방선거에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평가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 과제도 잘 챙기고 있고요. 저희들 172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민생 챙기는 상임이나 그런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반면에 법사위 중심으로 검찰 정상화 이 과제를 또 열심히 챙기는 의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상으로 보면은 5월 3일이 마지막 국무회의거든요. 네. 5월 9일까지가 아니라 실제로 5월 3일까지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우의 지혜와 사자의 용맹으로 국민의 명령을 또 역사적인 과제를 잘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경선과 관련한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번 경선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뭐 이거는 안 의원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죠? 네, 저는 처음에 3자 단일화를 주장을 했고 네. 그것이 물 건너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선 투표를 주장을 했고요. 뭐 다행 결선 투표가 수용이 되어서 밋밋한 경선에서 후보가 정해지면은 네. 본선에서 무난하게 지는 것이 네. 역시 ABC거든요. 흥행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반대로 국힘 경기지사 선거는 달아올랐는데요. 예. 이것은 김동연 대표의 책임이 큽니다. 예. 합당을 핑계로 너무 시간을 끌어서 이게 침대 경선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흥행이 완전히 지금 잃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가 도입되었으니까 밋밋한 경선보다는 이제 역동성 있는 경선을 네. 그리고 흥행 있는 경선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당원들은 전략적인 선택을 저는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 예. 본선에서 결선에서 2등이 1등을 꺾는 예. 그런 이제 역전을 만들게 되면은 흥행이 되고 그렇죠. 예. 역동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누가 되든 그러한 역동성 있는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돼야지 예. 본선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예. 후보가 되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1, 2위 후보가 바뀐다. 그러면 상당히 유권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지 않고 밋밋하게 후보가 정해지면은 네. 본선에서 무난하게 지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경기도민 삶을 향상시킬 10-10-1 공약을 발표하셨는데요. 이 내용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경기도가 아주 넓어요. 인구가 1,400만이고요. 그래서 네. 경기도를 이제 10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요. 네. 여기에 이제 자치권과 이제 분권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10개의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어린이 달빛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달빛 병원을 10군데 모두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상생생활권에 10개의 행복시설을 다 이제 집어넣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도 도하고, 그, 꾼역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가지고 만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텐텐을 하나의 철도로 이어주는 원철도를 만듭니다. 아, 예. 생활권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이 그러니까 원에 해당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경기도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하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원철도에 지나가는 역 거기에 교회에 대단히 주거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땅값도 싸고요. 예. 네, 그리고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네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보고 있고 제가 10년 동안 구상을 해온 그런 경기발전 구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예비후보였습니다.